오늘 시장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급락과 급등을 뒤로하고 현재 구간도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2,500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3년 전, 4년 전 생각해보면 그때도 코스피는 2,500선 아래였는데 코스피 지수는 우상향 할 줄 모르는 지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노이즈에도 크게 반응하고 큰 노이즈에도 더 크게 반응합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인데요. 관세 이슈 역시나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혼란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있었던 이슈부터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에 발표한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새벽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는 뉴욕 증시가 모두 다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간밤 증시 상황은 좋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그때부터 선물 지수가 아주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우 선물 지수는요, 2%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요. S&P 500의 선물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내추럴가스 이 선물 지수도 역시나 3.8% 넘게 급락하면서 위험 자산도 물론이고 원자재 쪽의 선물 지수도 급격하게 급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장은 반영을 했는데 무엇보다 신흥국 ETF 쪽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가장 크게 무너졌던 쪽이 베트남 ETF였고요. 무려 8%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인도 관련 ETF는 보시다시피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려 1시간 만에 나온 폭락이었습니다. 이 폭락을 우리 한국 증시는 모두 다 흡수하면서 거래를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개파락으로 양시장이 모두 다 출발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사실 관세 이슈가 부각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대부분 증권사의 포인트였는데 막상 열어보니 이거는 생각보다 더 최악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볼까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약간 다릅니다. 지금 미국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10%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를 많이 하는 국가들에게는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게 미국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볼까요? 미국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약 67%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34%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베트남은 더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트남은 우리에게 90%의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46%의 관세를 매길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는 52%, 그래서 결국엔 26%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게 한국인데 한국은 대미 쪽으로 관세를 50% 현재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을 수가 없다.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인도네시아는 더합니다. 64%의 관세를 너네가 매기고 있으니 우리는 32%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아마 다들 느낌 오실 겁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모든 물품들을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다가 공장을 세워두고 거기서 물품을 생산을 해서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은 사실상 저 46%, 50%에 가까운 관세를 결국에는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오늘 한국 증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한 이후로 모든 지표는 현재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 중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의류라든지 신발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밤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나이키의 주가가 7% 이상 급락이 나왔고 룰루레몬의 주가 5% 넘게 급락세가 나온 것도 아마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전기차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을 거래해서 3% 넘게 빠진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브라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미국 내 음식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사실상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진짜로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가 좀 크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1930년대 스마트 홀리법 시행 이후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0%대까지 상승했는데 이번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실효 관세율이 28%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10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관세율 인상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타격은 아마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무풍지대, 안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역시나 있는데요. 의약품입니다. 미국이 의약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물론 일시적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의약품의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사실 크게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는 연관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것도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관세와 관련된 타격은 사실상 거의 안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관련 종목으로 삼바, SK바이오팜, 녹십자, 바이넥스를 현재 주목을 했는데 오늘 봤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팜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어제 빅파마 쪽은 그래도 볼만하다라는 부분을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적입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믿고 보는 실적이다. 예상보다 뛰어난 실적 성장이다. 우호적인 환율로 2025년 괜찮다. 그리고 결국에는 대장주가 이끌어가는 시기다. 실적은 그냥 믿고 간다라면서 지금 실적도 좋고 주가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1월 들어서 주가가 약간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월에 고점을 찍고 최근에 15%의 조정 국면을 맞이하긴 했는데요. 다만 지금 주가는 빠지는데 실적은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1분기 실적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해 4분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호적인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환율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볼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4공장 가동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무엇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5공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5공장까지 만들었는데 6공장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6공장까지 만들면 공장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고객사들이 약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많이 주문을 넣겠죠. 그에 따라서 실적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종목이 7% 이상의 급등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관세 노이즈가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